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법 들어갈 건데 마지막인데요. 주택법은 일단 몇 문제 나오냐면 우리가 7문제 나와요. 7문제인데 건축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실무적으로 더 많이 써먹을 거고요. 그리고 7문제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6개까지는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개 정도 목표로 5개 목표로 갈 거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주택법상 주택용어. 용어 정의 이거 반드시 2개 정도 나와요. 2개 정도,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맞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로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래서 건설과 공급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련된 거에서 한 2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급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건설했으면 공급을 해야 돼.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는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어서 여기는 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분양할 건지 규제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규제들 나올 거고, 마지막에 이제 자금 나올 건데 이 자금 관련된 게 여기 2문제 나오면 자금이 아니라 1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 더했을 때 7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5개를 맞힐 거기 때문에 이 2개는 다 맞추고 건설 파트에서 1개, 공급 파트에서 1개, 그 다음에 자금 파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주택 상환사채인데 이렇게 하나 맞추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잘부 관련돼서 내가 한번 그 시잘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것들은 내가 다 뺀 게 아니라 좀 잘 나오는 걸 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 주택법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 주택법 포기해야 되나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주택법은 아직까지 포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전체 딱 테두리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꼽아 나가야지, 세부적인 거에서 막 안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돼 있냐. 자,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약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 안 볼까봐. 자, 일단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주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 주체라고 해요. 사업 주체인데 조합이 결성이 돼서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조합은 조합서 인가가 난 후에 제일 먼저 땅 사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80% 이상 권한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20%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해줘요. 근데 그 조건은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2000세대를 한번 지어서 건설하여 공급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야. 그럼 그 지역 관할 시군구한테 가면 좋은데, 얘는 권한자가 높아요.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약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도지사 대장한테 가게 돼 있어요. 시도 대장한테 가는데,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 그냥 시도 대장이 하는데,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안 되면 그것도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원칙이 시도 대장,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대지 면적이 좀 작을 때, 도에서 면적이 뭐 8만, 뭐 6만 이 정도면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국가가 사업을 해요. 그럼 국가가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가야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다. 그럼 정부 출연기관이니까 정부한테 가야지. 그래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안에 통보해 주는데, 공법에서 통보는 거의 60일로 돼 있어요. 60일. 요 60일 하나 기억해둬요. 통보 며칠? 60일. 그 다음에 이 사업액 승인이 나면, 우리 건축법은 보통 2년 안에 착수하라고 그랬는데 이 주택법은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5년 안에 착공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착공 신고했으니까 시공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걸 합니다. 선분양. 아파트 다 짓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질 거라는,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콩글리시로 모델하우스, 법률 용어로는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견본주택에 가서 우리 이 아파트 24평형을 몇 세대를, 뭐 32평을 몇 세대를 분양합니다. 와서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청약 넣으세요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했는데 승인이 났어.
그럼 이제 승인을 했으니 모집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겠죠. 일간신문에 공고가 되면 요 공고되면 청약을 넣는 거예요. 청약 넣는데 2,000세대인데 10,000명이 왔네. 그럼 이제 5대1이 되는 거죠. 그럼 청약 경쟁률 5대1을 뚫고 당첨이 됐다. 당첨이 된 요 사람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이제 예를 들어서 24평형짜리인데 5억짜리였어요. 그러면 보통 계약금 10%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뭐 20%도 했는데 10%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납부하면 분양계약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받으면 이걸 이제부터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계약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다 돼서 완료가 다 됐다. 그러면 이게 완료된 경우에만 우리는 사용 검사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동일 때 한 동이 완료되면 얘만 먼저 할 수도 있어. 그걸 임시사용 승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용검사 전까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간선시설 설치를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검사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 해야 되잖아요. 시도의사한테 안 가고 그 지역 관할 시군구한테 간다라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 안에 건축법은 7일 안에 사용승인서 교부했잖아요. 주택법은 15일 안에 사용검사 교부해주면 마지막에 이제 갑이라는 건설회사에서 A가 중간에 중도금 다 넣었겠죠.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 일단 보존 등기는 사업주체 이름으로 하고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라 이거 이전 등기인데 잘못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으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A 이름으로 해줘.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주택을 거래하죠. 주택 매매한다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모수까지 하는 건데 시험은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이 절차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사업주체가 뭐야? 사업주체가 누군데?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주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주라고 그랬어.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30개 미만을 질 때고 30개 이상,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면적은 1만 이상을 하게 되면 주택법으로 내려와서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기준은 30만 이상을 할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라고 해서 30만을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라고 하고 이 사업하는 사람을 우리 비등록하고 등록업자 두 개로 구분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괜찮다. 근데 너는 부실공사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려면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가 기준이에요. 한 해에 20개 이상을 지면 그래서 등록업자는요 내가 연간 단독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연간 대지면적 1만 이상에서 연간 20만 이상을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은 30으로 완화해놨어요. 그럼 요거를 할 때에는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한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자본금은 뭐 3억 이상,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 그리고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등록을 받아주겠다. 근데 비등록이라는 건 믿으니까 그래서 공공사업주체는 국가를 말하는 거고 지자체 뭐 공사 끝에 공사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요 공동사업주체는 뭐냐면 저는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업자랑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조합을 설립해서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 있어. 그런데 고용자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용자는요 단독으로 절대 못해. 토지소유자 조합은 본인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건설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회사의 고용주가 나는 우리 사업 건설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한 업자와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록한 애랑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비등록 사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등록 사업주체. 그래서 여기 이제 비등록 사업주체와 등록 사업주체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내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 바로 밑에 우리 주택법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아까 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이유는 건축허가 대신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한 건 몇 개 이상일 때? 30개. 그래서 여기는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라고 하고요. 등록업자는 연간 기준이야. 그래서 연간 20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기준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너 20개 이상 지어서 팔아 먹을 거면 등록하고 해. 근데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로 완화해 줄게. 이렇게 됐고. 그리고 간선시설이라는 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 기간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거를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이 간선시설은 의무 기준이 100호 이상 질 때. 대지 면적은 16,5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이 16,500제곱미터는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이게 5,000평을 말하는 겁니다. 5,000평이 16,500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상을 하게 되면 이 간선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아까 사용 검사 통보는 15일이었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며칠이었어요? 60일. 그래서 숫자 관련돼서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요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요 정도 숫자만 몇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넣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할 때 원칙이 시도대장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거는 10만 이상일 때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고 이게 10만 미만이면 누가 안 한다고 그랬죠? 도지사가 안 하고 누가 들어오냐면 맨 끝에 시장군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10만 미만일 때에는 도지사가 빠지면서 요 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중에 특도지사, 대장은 시장군수에 들어있죠. 그래서 10만 이상이면 시도대장, 10만 미만이면 도지사 빠지면서 시장군수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오래 갑니다. 단어로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절차상에서 비교표로 이제 해놓은 건데 문제 유형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한번 보면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2015년도 문제인데 뭐 맞히라고 낸 문제 같아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을 냈어요. 옳게. 그럼 일단 연간 기획호 단독을 짓는다. 그리고 또 연간 니은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라 나와서 등록 기준 나온 거죠. 등록 기준은 김연아 말고 등연아라고 그래. 등연은 등록 기준 등연 연간 뭐야? 20만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니까 몇 호? 20호. 대지 면적 얼마? 1만. 그럼 20하고 현재 1만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 자체를 갖고도 가로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숫자 정도는 외워달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낼 거니까 그 정도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문제는 대지 조성 사업할 때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등록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아까 등록업자가 있었고 비등록업자가 있었어요. 비등록은 믿으니까 등록을 안 한 거고 일반인들이 건설 사업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가가 주어로 나왔어요. 그럼 얘 미더해잖아. 미더. 그럼 등록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틀렸지. 등록하지 않고 지자체가 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비등록 사업 주체잖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라고 했어요. 미더 공공이잖아요. 얘네들이 대지조성 사업을 한다. 국장에게 등록 안 하죠. 등록 안 하. 비등록 사업 주체잖아. 그리고 지방공사가 미더 공공인데 요 주택 건설 사업할 때 국장에게 이거 써 있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비등록이다. 맞죠? 이거는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맞고.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혼자 못하니까 등록한 건설회사랑 반드시 같이 해야 했죠. 그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한다면 등록 안 해도 되죠. 이미 등록한 애랑 같이 하니까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더 공공이죠. 얘가 주택건설사업인데 그럼 얘도 건설사업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죠. 공공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2002년도에 나왔던 그 사용 검사 관련돼서 냈던 건데, 볼까요?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할게. 사용 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전체 중에 특정한 부분이 완료가 된 부분이 있으면 얘는 임시로 일단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만약 4동이 있어.
그러면 동별로 받으면 돼. 이걸 건축물은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세대별로 받으면 돼.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얘는 동별, 얘는 세대별.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야. 대지는 이게 구획 정리가 여긴 됐네. 이건 아직 안 됐어요. 요 구획된 구획별로. 구획별로. 그래서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래요. 건축물은 동별로, 각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이 된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술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의 기술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자, 이거를 줄여볼까? 자,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체가 안 보이네. 이 정도는 보이겠다. 자, 틀린 거 찾을게요. 1번.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은 아까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랬죠.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다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맞지. 2번. 사업 주체가 파산. 이게 원래 내가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권자한테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시공을 보증한 회사 있죠. 시공 보증자가 마무리 공사하고 사용 검사 받으면 돼. 얘마저 부도 났네. 그럼 앞으로 입주할 사람을 입주 예정자라고 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서 대표회의를 구성해요. 이걸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 다 끝내고 나서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질문 보세요. 자, 사업 주체 파산됐어. 얘가 파산된 거야. 그럼 사용 검사 못 받죠. 그럼 나중에 입주 예정자 등이 사용 검사 받을 수도 있나요? 있어요. 입주 예정자 등이 받을 수 있어. 맞고. 임시 사용 승인 대상. 자,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우리 건축물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이랬죠. 건동, 공세.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렇죠.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틀렸네.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 받았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 의제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에 따른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으면 다른 법상 인허가를 또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누가 더 세요? 그럼 주택법이 세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허가받은 거로 보는데 반대로는 안 돼요. 주택법에서 여기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사용검사를 받았어. 그러면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겠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거꾸로 써 있으면 틀렸다 알 정도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의 건설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제가 2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택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이 나오겠지 뭐. 그죠? 주택의 정의.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자꾸 나오니까 할 때 한꺼번에 제대로 해두시면 되겠죠. 주택하고 이번에 가능성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시잘부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시험에 그나마 40문제 중에 잘 나왔던 것만 뽑아보니까 한 26개더라. 26개만 제대로 한 상태에서 내가 모의고사 보면서 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권에서 시작하는 건데 다 보려고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다 보려고 그러면 제대로 뭐 하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잘부만 제대로 한 3회 정도 하시면 최소한의 점수가 일단 4, 50은 이상 나와.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좀 미진한 부분 플러스 알파 하면 60점까지도 충분히 나오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도 혼자서 한번 그 강의를 보든지 책을 한번 2번에서 3번을 해두고 하든지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거는 꼭 위주로 보시고 올해는 도생이 개정이 돼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공공택지, 부대복리 구분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주택분류부터 자, 주택을 분류할 때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구조 형태에 따라 분류한 거를 우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건축법에서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공간 빠졌죠. 공간은 청와대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 우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간은 안 빠져 있고 단독, 다중, 다가구 요 3가지만 단독주택의 소유권자는 몇 인으로 되어 있냐면 1인으로 되어 있어. 1인. 그리고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그랬어요. 연세대 기숙사인데 여기서 문제가 또 되는 게 분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는 분양이 안 되죠? 기숙사.
그래서 주택법상 분류에서는 없다. 왜? 분양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서 기준이 아파트는 되게 쉬운 게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바닥 면적이 뭐 안 따져. 세 가지고 5개 이상이다. 무조건 아파트인데 이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로 지어라 대신에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66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기준이 지금 660인데 종전에는 얘가 660이고 요 다중이 330이었는데 기준이 다 660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만 규모가 커서 660 초과고 나머지는 기준이 다 660 이하다. 근데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로만 져야 돼요.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로 지는 거 맞죠? 근데 다중주택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독립된 구조를 안 갖추고 이 부엌이 따로 공동지사로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없고 욕실하고 방만 있는 형태가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구조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 19세대 이하로만 지면 된다. 그래서 요거 단어 보고서 무슨 주택이냐 묻는 문제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5계층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아파트. 바닥 면적 합계가 다 660 이하인데 초과되는 거 뭐예요? 그럼 이제 연립. 나머지는 다 660 이하인데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예요. 연립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다. 근데 독립된 구조를 안 갖추는 거, 못 갖추게 하는 거, 그거는 다중주택. 그리고 19세대까지 질 수 있는 건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가구. 여기서 요게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얘를 지을 때 무슨 돈을 갖다 줬냐, 내 돈을 갖다 줬냐, 국가돈 갖다 줬냐에 따라 자금에 따른 분류도 합니다. 자금이 예를 들어서 국가돈, 지자체돈, 공공자금돈, 국가지자체가 진 거야. 이거 다 뭐 기금 지원 받았대. 이거 다 공공이죠. 그럼 얘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은 뭔데? 국가 기금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국가지자체 LH 공사가 지었는데 주거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지세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셔야 돼. 85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가 수도권이 아닌 저기 시골에 도시 아닌 읍면은 예전에 이 70년대 입법 만들 때요. 시골이 아이를 많이 낳았었어요. 그래서 85 이하는 너무 작으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00까지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여야 된다가 원칙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얼마까지? 100. 최대 규모는 100까지 있다. 근데 이 돈이 안 들어갔어. 그럼 다 뭐라고 그래? 민영. 그럼 국민주택의 반대말입니다. 민영주택은 정의가 없고 그냥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이야.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언어 하나 틀리게 해놓고서 맞는 거 골라라 하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공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공구 그러면 망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너무 크면 이거를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첫 번째 공사 구간 공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 구분을 하려면 최소 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분할이 가능해요. 분할을 하려면 최소 600세대 이상이어야지 공구 분할이 되겠죠. 근데 요 나눠지는 요 폭의 너비가 6m 이상은 갖춰야 돼요. 이상 갖춰라. 그래서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이 폭이 6m 이상의 너비로 구분이 되는 경계 설정하면서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먼저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완료됐을 거니까 여기 먼저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아. 그러면 각 공구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이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일단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간, 구역 이걸 공구라고 한다. 공구를 나누려면 각각이 3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 600세대 이상이어야 분할이 되고 분할 후 각각 300세대 이상으로 경계는 몇 미터 너비 이상 갖출 것 6m 이상. 이 조건을 갖고 틀리게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라고 나오는데 공공택지는요 무조건 키워드가 공공사업으로 조성했는데 공동주택 지을 땅이어야 돼.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돼.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을 땅.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도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대규모로 땅을 싹 다 사버려요. 산 다음에 대규모로 아파트 짓는 거예요. 아파트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이 땅은 공공택지예요. 근데 환지 방식은 기존의 땅 소유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받는 거라 얘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단독택 짓고 아니에요? 공동주택 용지가 아니니까 무슨 방식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네.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 없다. 요거가 별표예요.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 고르시오. 그러면 환지 방식 써 있는 놈 찾으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 됐고, 그 다음에 준주택. 자, 준주택 옛날에 이거 다이어트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다이어트 주택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기 넣어. 고가 뭐예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이거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은 아닌데 주거로는 가능해. 그럼 준에서 관리한다 해서 준주택에서 다가 아까 뭐였죠?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하다가 고시원이라는 이름 없애고 다중생활시설에서 다기노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요 4개 써놓은 다음에 준주택이 아닌 것 고르세요. 그럼 맨날 답이 모텔, 여관, 여인숙 이게 답이었어요. 얘는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루나 이틀을 숙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아니라서 얘는 아니니까 준주택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맨날 이게 답이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요거 제일 많이 나왔죠. 별표에 났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뿐만 아니라 부대복리설을 짓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릇단자 써요. 근데 다음 시설로 분리가 되면 요거는 별개 단지로 보는데 그게 그때 우리 국가대표 뭐라고 그랬죠? 국가대표 고자철 전국 8도 자전거 타고 도는데 전국을 8도 도는데 몇 시간 걸린댔어요? 20일. 그래서 8도 20일.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지나가요. 국도, 고속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거 지나가면 각각 1단지, 2단지, 별개 단지로 봐요. 근데 여기 8도 20일이라는 건 뭐냐면 너비가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거나 너비가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이것도 3단지, 4단지로 별개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때 다음 중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라 했는데 지문에 15m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가 기출문제였거든요. 별개 단지로 본다. 그럼 맞냐? 아까 8도 20일, 20m 이상이어야 되는데 20m 이상이 안 됐죠. 그럼 별개 단지로 안 보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돼요. 별개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래야 돼.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니까 저 키워드를 좀 기억 좀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걸 볼까? 이걸로 봅시다. 용어 정의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나올 만한 게 요거 부대 복리 시설을 구분하는 건 워낙 많이 나왔고요. 이 간선 시설은 별도 규정이고요. 장수명하고 요 주택의 종류가 있어요. 요거 3개 비교하는 거. 요 정도만 보면 되는데 단지 안에 지나가다 보니까 국기계양대가 보여. 국기계양대는 건물에 부수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복리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국기계양대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하는 거. 사람이 있는 거는 복리시설이라고 하고 사람이 없는 것들은 다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리가 153개, 부대가 147개인가 그래. 그럼 부대를 외워야 돼? 복리를 외워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복리, 못 들어간다 그러면 부대. 근데 이 부대하면 떠오르는 거 공중부대라고 그래요. 공중부대 충성.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랑 공중화장실은 사람 들어가지만 그게 부대로 봐요. 부대. 그리고 충성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충성하시는 분 누구죠? 어떤 분이 김종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한 사람 몰라요. 이게 경비실하고 경비실.
경비실. 충성 받아주시는 분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복리가 아니라 부대로 돼 있어서 시험에서 주로 나왔던 게, 자, 부대 시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없는 거. 그래서 주차장 사람 없죠? 관리사무소, 충성, 담장 사람 없고, 단지 안에 도로 사람 없죠? 건축 설비, 부대 시설, 뭐 국기계양대, 담장 이런 거는 다 부대 시설이다. 그래서 요거 공중부대 충성 갖고 외우시면 되고, 사람이 입주자가 들어가서 영위하는 시설을 우리는 복리라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이 노는 거죠. 애들이 노는 거지 개가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근린생활 사람이 들어가고, 유치원 사람 들어가고, 주민운동 사람이 하는 거고, 경로당.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영위한다 그러면 복리로 빼시면 되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대로 가되 공중부대 충성만 조심하면 문제 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선, 연결하는 거야.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랑 바깥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를 연결한다. 이걸 간선이라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난방 등 단지 안의 기관 시설을 단지 안에 바깥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 시설에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면 그걸 우리는 간선 시설이라 하는데, 조심할 거. 다만 가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스. 그리고 통신. 그다음에 지역 난방. 그래서 이거 가통지라고 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얘는 단지 안에 있어도 그 기관시설도 간선시설로 본다는데,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어. 그럼 여기 도로랑 여기 도로를 연결하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아파트에 여기 얘가 입주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려면 가스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 가스하고 가스 연결해주고, 요 안쪽에 있는 거 여기 가스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나머지 네가 연결하다가 폭파해서 줘버려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지 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까지도 이것도 간선시설로 본다는 얘기예요. 가스, 뭐 통신도 연결해주고 가야죠. 지역 난방 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 이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들어 있어도 간선시설이라 보겠다. 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요거까지가 다 간선시설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통지는 단독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바깥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하면 간선인데, 단지 안에 있는 게 가통지일 경우에는 그것도 간선시설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요 장수명은 일단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장수한다는 얘기잖아. 에너지 절약한대요. 건강 친화형이래요. 얘네를 막 섞어놔요. 그래서 키워드만 아셔도 돼. 장수명이라는 거 오래 쓰려면 수리가 용이하고 가변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도 있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게 우수한 거. 이걸 우리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거는 CO2 발생을 좀 저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환경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여기 CO2 나올 거야. 이산화탄소. CO2가 이산화탄소인 건 알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CO2 요거 배출 나오는 거 줄인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하나 더. 건강 친화형이라고 되는데, 건강과 친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미세먼지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공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게끔 대통령에서 정한 거. 이걸 건강 친화형인데, 이거를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위아래를 바꿔서 냈었어요. 그러니까 CO2 나오면 에너지 절약형. 실내 공기 이거 안 돼.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 건강 친화형.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는 임대를 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만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로 볼까?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뭐냐? 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이 갑이 시행자인데, 사업 시행자인데, 이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우리 아파트 팔 때 이걸 A한테 팔았고 B한테 이걸 팔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요거 딸려있는 지분도 같이 사야 되는데, 그럼 땅값하고 건축비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양받을 때. 근데 토지 요거는 안 팔아. 건물만 팔았어. 대신에 토지 임대 비용은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인데 땅값을 안 사면, 건물만 사면 2억이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싼 금액으로 집을 샀고,
매달 월세로 땅값만 내면 돼요. 그러면 저소득자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만든 거를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즉 토지는 건설한 사람이 가져가고 건축물하고 복리시설은 요거 취득한 자가 구분 소유권을 받은 A, B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거, 요런 거를 한꺼번에 이제 줄여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 하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기출문제인데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준주택 그러면 거기 넣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거기 넣어 그가 지금 현재 뭐로 바뀌었다고요?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이거 아닌 걸 찾으래요. 해당하는 걸 찾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 보인다. 다중생활시설 보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유스호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극기훈련 수련장 가서 잠깐 숙박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센터 아니고 모텔은 숙박이죠. 모텔 여관 여인숙 아니잖아. 그래서 준주택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다기노후 찾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이 정답이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문제. 이건 16년도 우리 시험 문제인데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아까 분리를 할 때 요거 국가대표 뭐랬죠? 고자철 8도 21 이거 이상으로 구분이 돼버리면 별개 단지로 보는데 자 고가 뭐였죠? 고속도로 그리고 자가 뭐죠? 자동차 용도로 철도는 없고 그 다음에 국이 뭐죠? 국가대표 국도 지우고 그러면 일단 2번 아니면 3번 답인데 8도 21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m 이상이어야 되는데 8m 이상이죠. 그냥 벽일 단지로 보는 건데 나왔네. 8도 21, 20m 이상이어야 되는데 20m 이상이 아니잖아. 그럼 벽일 단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한 3-4개 나왔었는데 이거를 갖고 틀리면 안 되죠. 맞추라고 준 건데. 근데 기본서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못 외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정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문제는 2011년도 요 문제 가지고 13년, 19년, 20년도 계속 반복돼서 나온 건데 틀린 용어 중에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사람이 있으니까 복리예요, 부대예요. 그럼 사람이 있는 거? 복리.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깔끔 맞고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 충성하면 뭐야? 부대 시설에 해당한다. 맞네. 숙박시설인데 이종문세에 해당하지 다중생활시설 다기노 고기노 그건 뭐야? 준주택에 해당한다. 맞고 도생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나라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데 종류가 3종류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작년까지는 원룸형 주택이었다가 올해 개정되면서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쓰려니까 지문이 많아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말한다. 뭐 별 틀린 거 없습니다. 자,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인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호 1세대당 100 이하면 잠깐만 지금 수도권에 속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원칙은 85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 시골이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얼마 이하야 돼? 수도권이니까 85 이하야지. 85 이하라고 해야 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일 때는 100까지 이렇게 해야지. 틀렸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그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거 복리시설 찾으래. 이걸 문제라고 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했는데 틀리면 가만 안 놔. 눈 확 찔러버릴 거야. 자, 복리시설로 옳은 거.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사람 있는 거. 사람 들어있는 거. 주민운동, 누가 운동? 개가 운동해? 사람이 운동해? 사람이 운동하지. 단지 안에도 사람이 자빠져 누워있어요? 아니잖아. 어린 애들이 노는 거죠. 예. 경로당 화투 누가 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복리는 몇 개냐면 기역, 니은, 리을. 기역하고 디귿, 리을이구나. 기역, 디귿, 리을. 어?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려 했는데 하나가 옆에 더 있나 본데? 더 있네. 유치원도 있네. 그럼 유치원도 사람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답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또 나오면 지문에서 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요 정도 봐두시고 글씨가 안 보이니까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로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어요. 용어 정의로서 옳은 거. 자, 주택관리사 문제였는데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 지원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에 읍면이면은 85 이하가 아니라 얼마죠? 100 이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게 1호 1세당 85가 아니라 얘는 100 이하라고 그래야지. 틀렸네. 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에 읍면 시골이잖아. 애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 크게 주라고. 2번 에너지 절약형 나오면 뭐 또 올라야 돼요? 이산화탄소 CO2야. 그러면 요거 이산화탄소 있나?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이거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건강 친화형이잖아, 이거. 건강 친화형이니까 틀렸네. 틀렸다. 3번. 민영주택은 뭐 아니면 다. 국민주택 아니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뭐라 한다? 민영. 맞네요. 답은 3번이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리 많이 줘봤자 300세대 이상 지면 안 돼요.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미만에.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요 주택 법령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거는 건축법상이고 주택법은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잖아. 분양 안 하는 거 뭐죠? 기숙사.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 해야 되니까 틀렸네. 그래서 3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요 정도 용어 정리는 우리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제가 용어 정리 2개는 꼭 맞히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이 도생이란 말이에요. 이 도생. 이 도생은 나올 수 있는데 뭐가 개정이 됐냐면 소형주택이 개정돼서 여기 별표해 놓으시고 분명히 틀리게 할 때 소형주택 갖고 틀리게 할 거예요. 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일단 많이 지면 안 돼.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어디에만 지었게 되냐면 도시 바깥에 못 지어요.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 다음 3가지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이건 많이 지라고 혜택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를 지라고 할 때 우리가 공동주택이면 4계층 이하였잖아요. 얘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계층까지 해서 수익률 높여주겠다. 그래서 심의 받았다. 그럼 몇 계층까지 가능하다? 5계층. 그리고 소형주택이 종전에는 원룸형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안 쓰고 다음 요건 4개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근데 4개, 요거에 딸려 있는 겁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지어라? 60 이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돼요. 60 이하로 짓고 이게 작년에는 5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분명히 뭘로 나오겠네? 50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작년에 외울 때 온룸이에요. 온룸, 온룸에서 50 외웠는데 이제 60으로 바뀌었잖아. 법에서는 우리나라 소형 그러면 다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맞춘 거고요. 분양을 해야 되니까 독립된 주거 가능하기 위해서는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돼. 먹고 뭐예요? 부엌, 씻고 욕실, 그 다음에 방. 그럼 욕실하고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겠네. 부엌 설치할 것. 근데 이게 종전에는 50까지 했는 걸 60으로 늘리면서 원룸형이었던 걸 투룸, 쓰리룸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30 미만이냐 30 이상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30 미만이다 그러면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방이거든요. 그래서 욕실도 방, 보일러실도 방이에요. 보일러실. 그럼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방 하나는 나와야 된다. 욕실도 방이에요. 실자가 무슨 실자예요? 방실자야. 새벽한개 해치고 방실 있잖아. 그 방실자야. 보일러 실이 빠졌네. 실. 그래서 욕실도 방이고 S라인 있는데도 방이에요. 요거를 빼고 한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의 공간 나와. 근데 30 이상이면 크죠? 바닥면적 30제곱미터면 9평인데 그 이상이면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 3개 이하의 침실, 방을 3개로 뺄 수 있다. 3룸이 된다는 거예요.
단 각각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 밖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침실이 2개 이상이게 되면 이 2개 이상인 거를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되니까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라. 그래서 요 밑에 30제곱미터 이상 요 조건이 신설된 거라서 요 놈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가로 안에 뭐 알맞은 거를 올바르게 나열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나오면 3분의 1 찾아야 되고 30일 때 30제곱미터 이상 찾으셔야 되고 각각의 면적 7제곱미터 뭐 3개 이런 거 찾는 거 낼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이하의 침실인데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생이라고 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는데 얘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건물 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 안 된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다세대하고 소형주택도 안 돼요. 절대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할게. 소형주택이면은 이게 원룸형 같은 건데 요거 하나랑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1세대를 함께, 이거 1세대 옆에 주인집이라고 쓰세요. 주인집을 함께 건축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이렇게 해서 62야짜리로 소형주택을 방 4개짜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층. 47에 28, 방이 28개죠. 방이 28개 원룸인데 이걸 내가 갖고 있어. 근데 한 개당 월세가 80만 원이 나온대요. 88에 64, 82, 16, 2천만 원이 넘네. 2240만 원이 월세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22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여기 들어가서 사겠대요. 근데 전용 면적 분명히 얼마 이하라고 했죠, 지금? 60이야. 그러면 여기 60이야. 이거 18평에 주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그러면 주인집은 하나 좀 크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85 초과해서 한 채 정도는 넣어도 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주인집이라는 거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는 건축하는 경우는 이건 허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요. 준주거 상업은 이게 유동인구 많은 젊은 층이 많은 곳이라서 소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 아닌 다른 주택은 넣을 수 있어요. 소형주택하고 도생이 아닌 이거는 함께 건축한다. 뭐 오피스텔 짓고 소형 짓는 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만?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만.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유형이 밑에 있는 시짧은 문제인데 이게 개정이 돼서 제가 개정 변형으로 다시 맞게끔 해놨어요. 개정에 맞춰서.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일단 몇 세대 미만으로 지라고 했죠?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299세대까지. 200세대 미만 이러면 틀렸지. 2번 소형주택은 아까 지하에다 설치하지 말랬죠?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소형주택은 세대별로 독립 가능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욕실하고 부엌을 해야지. 주차장은 왜 나왔어요? 틀렸지. 소형주택의 전용 면적 아까 얼마 이하라고요? 작년에는 원룸이라 50이었는데 지금 얼마? 60. 맞네요. 하나의 건물에 소형하고 소형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이런 유형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 시험 문제도 한번 볼까?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소형주택만 가지고 제가 개정해서 다시 맞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입법 과정에 개정된 걸로. 자, 소형주택의 요건인데 틀린 것은 1. 세대별로 독립되게 반드시 욕실하고 부엌 있어야 된다. 요거 맞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20이면은 30 미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하나 공간 나와야 되죠. 맞죠? 30 이하니까. 그리고 전용 면적 40을 줬다는 얘기는 30을 넘었죠. 그럼 요거는 침실 아까 7제곱미터 이상짜리 3룸도 가능하댔죠? 맞죠. 3번은 맞는 것 같고 세대별 전용 면적이 80이면 소형주택일 수가 없죠. 얼마 이하로 줘야 되는데 60 이하로 줘야 되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얘도 틀렸고 4번 틀렸고 그러면 요거 1번은 맞는 거고 2번 맞는 거고 3번 맞는 건데 요게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죠. 그리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80이 아니라 얼마 이하인 만 60 이하인 것만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용어 정의 하나 더 풀어볼까요? 2008년도 주택가격사 기출문제인데 주택법령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옳은 거. 자,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죠? 사람 없으면 뭐야? 부대시설이다. 맞네. 답이네. 그럼 2번 뭐가 틀렸어? 어린이 놀이터는 간선시설이야? 어린이 놀이터 타고 집 들어와요? 간선시설 아니지. 사람 있으니까 복리잖아.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요. 왜 복합은 어디서 나온 거야?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인데 요 내용은요 다른 법으로 이관돼서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버리셔도 돼. 8도 21. 그럼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20m 이상이어야지 분리가 되면 각각 벽에로 보는 건데 12m는 20m 이상이 아니라 벽의 단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다 틀렸고 1번만 맞고 다 이것도 틀렸어. 포함된다. 1번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인중개사 문제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문제.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단지 안에 도로는 사람이 없어. 부대. 맞고. 주택단지 주차장 사람 없으니까 부대. 틀렸네. 답이네. 복리설 아니죠.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나요? 죽으려고? 주차장은 사람 없으니까 뭐예요? 부대. 들었고. 답 2번.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근생. 사람 있으니까 복리.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면 이 전기는 간선. 맞고. 관리사무소는 충성. 뭐예요? 부대. 그러니까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질문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할 때 건축법은 30개 미만을 질 때고 주택법은 30개 이상. 그럼 일단 여기로 내려오는 거는 30개 기준이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 들어가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착공하고 시공한 다음에 쓸게요를 우리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승인청 들어오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래서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완공된 부분을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는데 공법에서 임시 나오면 몇 년? 2년. 단 공사가 장기간이 될 것 같으면 연장할 수는 있어요. 뭐 1회 안에 1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30개 이상 지면 주택법상 대규모로 지는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 주체가 30만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근데 여기는 특특 시군구였지만 여기는 시도지사 누구였죠? 대장.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도지사가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위임했고 국장이 하는 경우 국가가 할 때, LH가 할 때 그리고 330만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을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한데 그러면 이거는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택도 없다. 그리고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고 얘는 2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안에 착공하되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승인을 얘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얘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요. 그 시공하고 나서 사용검사는 얘보다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하셔야 돼. 일주일하고 뭐? 보름. 그래서 사용검사 신청하면 시공고가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 검사서 교부하면 되죠. 근데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완공된 부분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 임시사용승인에서 건축물은 아까 뭐별로?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요거 건동, 공세, 대구. 여기서 주택법이 더 세니까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허가받은 거를 보는데 거꾸로는 안 되고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거를 보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비교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 좀 볼까요? 자, 건축법상 허가권자,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 동일해요. 근데 주택법은 이게 시도 대장이었는데 검사는 시공구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유는 몇 개 이상 지니까 30개.
그래서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완화되는 거 있었죠. 한옥 같은 경우는 몇 개? 50개. 50개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써도 좋아라고 사용검사 받았어요. 그럼 건축법상 당연히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었고, 자, 아까 승인권자 한번 볼게요. 사업계 승인권자가 아까 제가 원칙은 시도 대장인데 10만 미만일 때만 누구한테 넘겼댔죠? 시장군수. 예외가 국장이었는데 이거 옆에 거 자세히 볼게요. 옆으로 가면 자, 여기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일 때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이상. 단 10만 미만일 때에는 도지사 빠지면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시장군수가 들어갔다는 거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거나 도시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한 거. 이건 택도 없댔죠, 시도지사.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이면 국장한테 받고, 다음에 국가 등이 있죠. 국가 등이 출자를 50% 초과했대요. 그러면 공공이잖아, 이거. 그럼 국장한테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원칙이 시도 대장인데 시장 운수하는 경우도 있고 예외 국장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없는 사람 그러면 답이 구청장이 답일 거예요. 구청장 없다.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구청장 없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요거는 2015년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가로 안에 주택법령상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 외유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자, 일단 해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A구에서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가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누구한테 받아야지? 국장한테 받아야지. 국장 돼 있는 거는 요거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했대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죠? 50호 이상 산업 건설하면 국장한테. 국장 써 있는 거는 요 니은이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업계 승인권자로 내는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됐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 관련된 내용은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조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합 들어갈게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